악의 평범성. 불공정함이란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일어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인류 역사는 인간이 저지른 범죄 기록으로 가득하다. 식민지 학살, 아메리카 원주민 살육, 홀로코스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 분리, 정책 등이 이 수치스러운 역사에는 평범한 시민들까지 가해자로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특정한 경향에 휩쓸리며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다. 모든 악은 선한 인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창궐한다. 단지 나쁜 행동, 악을 하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나쁜 행동을 방관하고 방치하는 것도 나쁜 행동을 하는 것과 같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사는 세계의 선한 의지를 강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영혼을 위한 병원. 젊은이들이여, 철학자의 강의 실은 병원이라네. 이곳에 즐거운 감정으로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없을 것이야. 고통과 함께 들어와 고통과 함께 나가게 되겠지. 왜냐하면 여기 들어올 때 이미 병들어 있었거든. 물리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어떤 치료가 되었든 그곳에 가면 사람들은 비슷하게 느낀다. 즐거운 장소는 아니야. 그곳은 상처를 치료하는 곳이다. 숙련된 전문가가 어디에 압력을 가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위축된 부위가 이완될지, 어디를 자극시켜야 약한 부위가 강해질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곳이다. 스토아 철학 또한 영혼을 위한 병원이다. 성찰과 훈련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지압점을 찾아간다. 삶의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인내는 그렇게 개발된다. 몰상식에 대처하는 방법. 누군가의 암내나 지독한 구취에 화가 난 적이 있는가? 그렇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와 같은 겨드랑이나 입을 가졌다면 냄새는 나기 마련이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이런 무례함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 맞다. 당신 역시 생각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 합리적 이성을 사용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어라. 그들이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당신은 불필요한 화를 내지 않고 그들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갈등도 꼴사나운 다툼도 없이 말이다. 뒷자리 승객이 큰 소리로 떠들고 의자를 자꾸 발로 찬다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화가 끓어오르는 것이 정상이다. 그들은 무례하고 불쾌하며 최소한의 상식조차 갖추지 못했다. 이런 상황과 마주하면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할 정도이다. 하지만 화를 내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해결은커녕 갈등과 충돌을 초래할 뿐이다. 마음속에 짜증과 화가 솟구치기 전에 이성적으로 그들에게 그 행동을 멈춰달라고 요구하거나 다른 좌석을 알아보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이제부터 그와 같은 상황에 마주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자. 실제로는 누가 더 무례한가? 상식조차 없는 그들인가? 상식을 갖추었음에도 화를 내는 나인가? 역경의 쓸모. 한 번도 불행 속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면 나는 당신이 불행하다고 말하겠다. 적대자와 마주하지 않고 살아왔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행운 속에서만 살아왔다면 누구도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당신조차도. 힘겨운 시기를 이겨낸 사람들은 훗날 그 시절을 영광의 상처로 기억하곤 한다. 옛날이 좋았지.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지라도 그들은 그 시절을 잊지 않는다. 이겨낸 고난은 궁극적으로 긍정적 경험이 된다. 지금의 자신을 만든 것은 그 시절의 고난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불운은 우리에게 또 다른 도움을 준다. 세네카의 말처럼 경험하고 이겨내면서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내면의 장점을 발견하게 된다. 또 매서운 시련은 가까운 미래에 닥쳐올 수 있는 유사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준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불평하지 말자.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한다. 라는 니체의 말처럼 역경에 감사하자. 합리적 낙관주의. 기억하라. 자연의 굴종함으로써 자유를 얻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당신은 예속될 것이며 불행해질 것이다. 그리고 신과 운명과 다른 일을 비판하는 것이 되게 될 것이다. 오직 자신의 것만을 소유하려고 하고 내 것이 아닌 것은 타인에게 돌리는 사람만이 누구의 강압도 받지 않는다. 누가 당신을 비난하고 고소할 수 있겠는가? 당신의 의지에 반하는 것은 없으며 해롭게 하는 사람도 없다. 왜냐하면 어떤 해로움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8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제임스 스톡데일리 대령은 수용 생활 중 잔인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굴복하지 않았다. 비행기가 추락할 때 스톡데일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제 에피테토스의 세계로 입장하는군. 지명과 가까워지면서 그는 무엇과 마주하게 될지 예감했던 것이다. 그는 견디기 쉽지 않은 상황을 이겨냈고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그가 수감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헛된 희망을 버리고 지금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합리적 낙관주의라고 한다. 훗날 그는 지옥 같은 포로 생활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회상했다. 눈앞에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라. 결국엔 이겨낼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마라. 그것이 에피테토스의 세계이다. 사슬로도 묶을 수 없는 것. 자네는 나의 다리를 묶을 수 있기는 하지. 하지만 제우스 신조차 내 자유의지를 파괴할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에피테토스는 노예 시절 사슬에 묶여 생활한 탓에 절름발이가 되었다고 한다. 2000년 후 제임스 스톡데일 대령 또한 긴 사슬에 묶여 수감 생활을 했으며 언제든 천장에 매달릴 수 있도록 손도 뒤로 묶인 채로 지냈다. 훗날 상원의원이 되는 존 맥케인도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을 때 같은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며 고문과 모욕을 감수했다고 한다. 특히 맥케인은 아버지가 미국의 유력 정치인이었던 까닭에 베트남 군부의 지속적인 회유 대상이었다. 베트남 군부는 조기 귀환을 조건으로 투항을 요구했지만 맥케인은 끝내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았다. 이를 부러뜨릴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누구도 그들이 자신의 원칙을 버리도록 종용할 수 없었다. 에피테토스가 하고자 한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누군가는 우리를 사슬로 묶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꿀 수는 없다. 인간에게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최악의 고문과 잔인함으로도 파괴되지 않는 힘이 있다. 내 안에 거인이 있다.
자네가 누구인지를 숙고하게. 인간이 지니고 있는 합리적 선택보다 위대한 힘은 없네. 그것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감독하게. 그러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네. 삶의 의미를 찾아서의 저자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플랭클은 아우슈피츠를 포함해 여러 강제 수용소에서 3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 그곳에서 가족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으며 직업도 삶도 파괴되었고 자유까지 박탈당했다. 글자 그대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나치가 빼앗아 가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생각하는 힘이었다. 그는 여전히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었다. 나아가 플랭클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거기에서도 심리학 이론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 그는 자신의 심리학 이론을 세워감과 동시에 고통과 상실감에 괴로워하는 동료들을 위로하면서 수용소에서 생활했다. 이성을 사용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에게 숨겨진 힘이다. 압박 속에서 의무에 짓눌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 생각하자. 나는 어둠 속에서 어둠을 볼 것인가? 아니면 빛을 볼 것인가? 운명에 속지 말라. 운명의 여신에게 속지 않는 한 운명에 의해 파괴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시절 거만하지 않았던 사람들만이 변화 속에서도 거품이 꺼지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에도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천하무적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시절에 그들이 보여주었던 힘이 역경에 대항하기 때문입니다. 서기 41년 세네카는 로마에서 코르시카 섬으로 추방당한다. 황제의 여동생과 연애를 했다는 루머 때문이었다. 유배 직후 그는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는 여러 면에서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 예기치 않은 운명에 힘들어하는 자신에 대한 꾸짖음이었던 것이었다. 세네카는 어떻게 유배 생활을 버텼을까? 그는 오랫동안 공부해온 철학을 통해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결단력으로 어려운 상황을 견뎠다. 철학은 이후 그가 다시 명예를 되찾았을 때 행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지혜를 주었다. 운명의 장난인지 새로 즉위한 황제로 인해 그는 다시 세력을 잃었고 3년 후 자살을 명령받게 된다. 그는 그 상황을 당당하게 받아들였다. 세네카가 남긴 철학적 저작의 대부분은 이 기간에 만들어졌다. 철학이 다시 한번 그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다.